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의 이동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의 이동. 자, 온도를 높이면요, 그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고요. 온도를 낮추면요,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항상 청개구리예요.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봅시다. 발열 반응은요, 열을 방출하는 화학 반응이고요.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요, 주위 온도가 높아지고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면요, 반대로 역반응은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자, 발열 반응은요,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였다가 낮은 에너지로 되면서 요만큼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주위 온도는요, 올라가죠. 다음 흡열 반응은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위 온도는요, 낮아지겠네요. 됐죠? 자, 온도를 높이면요, 온도가 낮아지는 방향, 즉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고요. 온도를 낮추면요,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 즉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자, NO2와 N2O4가 있는데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래요. 이게 발열.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겠네요. 자, 평형 상태에서 온도를 높였습니다. 자, 온도를 높였으니까 이 온도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흡열 반응이니까요,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역반응이 일어나면요, NO2는 증가하고요, N2O4는 감소할 겁니다. 역반응이요. 그래서 NO2 증가, N2O4 감소 이렇게 되죠. 자, 온도를 낮췄답니다. 그러면 온도를 높이는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요. 자, 발열 반응이니까 이쪽이죠. 정반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NO2는 감소하고요, N2O4는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NO2는 감소하고요. 됐죠? 정반응. N2O4는 증가합니다. 됐죠? 항상 청개구리예요. 온도를 높이면 낮추는 방향으로, 온도를 낮추면 높이는 방향으로,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흡열 반응,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발열 반응 이렇게 됩니다. 온도를 높이면요, 흡열 반응인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다시 온도를 높였으니까요, 자, 온도를 낮추는 방향, 즉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흡열 반응이니까 역반응이네요. 그러면 N2O4는 줄어들고 NO2는 많아져야죠. 그래서 NO2는요, 증가, 농도 증가, N2O4 농도는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적갈색이니까요, 색이 더 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질소 이질적 적갈색, 얘는 사무네요. 사무 무색. 그래서 얘가 많아지니까 적갈색이 더 진해진다. 됐죠? 온도를 낮추면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온도를 높이려고 할 겁니다. 온도를 높이려면 물질이 발열 반응을 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발열 반응인 정반응이 우세해지면서 무색인 N2O4가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데요. NO2는 감소하고요. 정반응이니까 얘 감소하고 얘 증가하겠네요. N2O4의 농도는 증가한다. 자, 사무니까요. 무색이니까 혼합기체의 색이 옅어진다. 됐죠? 온도에 따른 평형 이동의 원리입니다. 농도나 압력을 변화시키면요, Q가 K와 달라지므로 Q값이 K값이 될 때까지 평형이 이동합니다. 반면에 온도를 변화시키면요, K값 자체가 변합니다. 그래서 평형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K값은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온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살펴봅시다.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과 평형상수 K. 온도가 달라지면 뭐가 변한다고요? 그쵸. 평형상수 K값이 변합니다.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에는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서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합니다. 평형상수가 감소돼요. 자, 다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 그러니까 A에서 B로 변하는데 이게 발열 반응인 경우에요. 온도를 높여버리면요,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나면 A는 증가하고요. B는 감소하죠. 그러면 A의 농도는 증가하고 B는 감소하니까요. 자, K 값이요. 점점점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요. 평형상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면서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한다.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고요. 평형산수가 감소하게 되고요. 자, 이번에 온도를 낮춥니다. 자, 온도를 낮추면요. 정반응, 발열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A는 줄어들고 B는 늘어날 겁니다. A는 줄어들고 B는 늘어나니까 상수가 커져야 되죠. 됐죠? 그래서 평형상수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돼서요.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고요. 평형상수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반응이 발열일 경우에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상수가 작아집니다. 반비례죠. 다음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경우입니다. 자, 이게 흡열이에요.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요. 자, 열을 흡수하게 해서 흡열적으로 진행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서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요. K값은요. 반응물 C 농도분의 D 농도인데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D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K값 증가하겠네요. 됐죠? 다음 주변 온도를 낮추면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발열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발열. 그러면 D는 줄어들고 C는 커져야 되죠. 그러면 K값에서 D는 줄어들고 C는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전체 값은 작아져야 되죠. 됐죠? 그래서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면서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고요. 평형상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상수는 어떻다고요? 커진다고요. 어떤 경우요? 정반응이 흡열일 경우. 됐죠? 다음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입니다. 정반응이 발열이에요. 이쪽이 발열입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요. 온도를 감소시키려고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생성물의 양이 줄어들죠. 반응물분의 생성물. 생성물의 양이 줄어드니까요. K값이 작아질 겁니다. 됐죠? 그래서 K값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요. 정반응이 흡열이래요. 요게 흡열이에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요. 열을 흡수해야 되니까 정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생성물이 많아지겠네요. 그러면 K값은요. 반응물분의 생성물 농도인데요. 생성물이 커지니까요. K값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K값이 커지네요. 됐죠? 온도에 따른 평형 이동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흡열 반응 쪽으로,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 이동, 염화 코발트 2, 요 2는요, 코발트가 이가 양이온이란 뜻이에요. 코발트는요, 여러 가지 이온 전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는요, 얘가 이가 양이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5ml씩 혼합해서 평형 상태인 보라색 수용액을 준비합니다. 자, A, B, C예요. 1의 수용액 3ml씩 넣었습니다. A는 얼음물에 넣고, 자, 그 다음에 C는 뜨거운 물에 넣네요. 자, 요건 상온의 물, 우리가 생활할 때 온도의 물이에요. 자, 염화 코발트는요, 물에 녹아 요걸 수화 코발트라고 해요. 수화 코발트 2를 쓰는데요. 2는 안 읽어요. 수화 코발트와 염화 이온은 존재하고요. 염화 코발트 수용액과 염화 칼슘 수용액을 혼합하면 다음과 같이 평형을 이룬답니다. 자, 수화 코발트하고 4개의 염화 이온과 자, 정반응이 진행되면요. 얘의 이름이 테트라 4개란 뜻이고요. 클로로 염화이온이란 뜻이고요. 코발트 산이온입니다. 이름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COCl4 이가 음이온이 만들어지고요.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얘가 푸른색이고요. 얘가 붉은색이에요. 자, 그래서 정반응,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푸른색이 진해질 거고요. 역반응, 발열 반응이 되면요. 붉은색이 진해질 겁니다. 그러면 시험관 A를 얼음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춰진 거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 즉 발열 반응 쪽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역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요. 얘는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겠네요. 됐죠? 그래서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와 코발트 농도가 증가함으로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시험관 C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자, 뜨거워졌으니까 온도를 높이면 온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즉 흡열 반응이 진행될 겁니다.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얘는 줄 거고 얘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COCl2 이가 음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으로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이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온도를 높이면요. 평형 상수는 어떻게 될까요? 봅시다. K값이 있는데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을 거예요. 온도를 높이면요. 온도를 낮추는 흡열 반응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흡열 반응이 진행되면 정반응이네요. 정반응이 진행되면 생성물은 많아지고요. 반응물은 줄어드니까요. 상수는요. 커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커진다. 됐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 그러면요. 온도를 낮추면요. 자, A에서 B로 가는데요. 요게 발열이면요. 반대는 흡열입니다.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럼 발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정반응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르샤틀리의 원리를 정리해 봅시다.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농도, 압력, 온도 등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고요.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자, 농도가요. 어떤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그 물질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요. 어떤 물질의 농도가 감소하면 그 물질의 농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다음 압력이 증가되면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고요. 기체 압력이 감소하면요.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 즉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온도를 높이면요. 열을 흡수하는 방향, 자, 흡열 반응 쪽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돼서 새로운 평형이 만들어지고요. 온도를 낮추면요. 열을 방출하는 방향,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